나머지 개별적으로 질문해. 14번부터 가자. 자, A, B, C, B, C는 3. 그 다음에 Q를 이상한 데 하나 찍어놓고, P도 하나 이상한 데 찍어놓고, 여기는 루트 5. 요렇게 해놓고, 자, 2대1 내분점이 D다. 2대1 내분점. 너는 2K, 너는 K. 자, 이렇게 잡아놓고 외접원의 넓이 B를 뒀네. APQ. APQ의 외접원의 넓이. 그 다음에 BCD. BCD의 외접원의 넓이. 자, 요렇게 두 녀석의 외접원의 넓이 B가 3대 1이었다. 넓이 B 3대 1이었다. 자, 그렇다는 거는 반지름은 루트 3대 1이었다. 그래서 자, 외접원의 반지름 루트 3대 1이라는 사실 이거 하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직각삼각형이라는 게 꽤 크지, 그지?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꽤 클 것이고, 자, 우리 목표는 삼각형 ABD. 요거의 외접원으로 가자. 자, ABD의 외접원의 넓이로 가겠다. 오케이. 요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 각 하나만 잡을게. 여기 세타. 이렇게 잡아놓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써야 되니까 사인 법칙을 무조건 한번 써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사인 법칙을 어떻게 쓸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이 세타를 이제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 직각이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것 같다. 자, 그러면 일단 직각삼각형이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얘기할 수 있다. 사인 세타는 3k분의 3이니까 k분의 1. 코사인 세타는 k분의 루트 k제곱 마이너스 1. 요걸 일단 써놓을 수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 자, 사인 법칙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사인 법칙을 간다고. 자, 그러면 반지름을 문자를 두 개를 쓰는 것보다 하나를 쓰는 게 좋으니까 이 녀석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너는 루트 3배니까 루트 3R이 될 것이야, 반지름이. 자, 그래서 사인 법칙을 한번 쓸게. 저 파란색 삼각형에 대해서. 자, 루트 5는 ER 사인이잖아, 그지? ER 사인이 뭐였다고? K분의 1. 그래서 R과 K에 대한 식이 이렇게 하나 얻어질 것 같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인 법칙을 또 한 번 해야 되는데, 이 삼각형에 대해서 사인 법칙을 해야 된단 말이야. 사인 법칙을 하고 싶은데 없어. 누가 없어? 대변이 없어. 사인 법칙을 하고 싶은데 대변이 없으니까 대변을 먼저 구해줘. 코사인 법칙. 대변이 없어서 못하잖아, 지금. 그래서 자, BD의 제곱은 K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6K의 코사인인데 얘가 각변환으로 사인으로 바뀌어버리지, 그지? 사인이 뭐였다고? K분의 1이었다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 K제곱? 얘가 K분의 1 사라지면서 6이니까 3이 되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BD의 제곱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고, 여기다가도 이제 사인 법칙을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BD가 뭐가 됐어? 루트 이게 됐지, 그지? 자, 그러면 대변은 자, 얘는 생 R이지, 그지? 2R. 자,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얘가 각변환으로 코사인으로 바뀐다고 했지, 그지? 그래서 이 녀석이 이걸로 돌아갈 것이고, 이렇게. 자, 이런 식이 하나 튀어나올 것이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립을 해가지고 R과 K를 모두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죠? 자, 정리를 좀 해보자. 자, 여기서 2R만 뽑아낼게요. 그래서 2R은
자, 나머지를 이제 싹 넘겨. 루트 3이 필요 없고 k분의 1이 필요 없어. 그래서 자, 루트 3분의 루트 5 k가 될 거야. 얘를 이렇게 넘기면, 그죠? 그래서 2r 자리에 이제 그걸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넣어서 다시 한번 쓰면은 루트 k제곱 플러스 3은 2r 자리에 저걸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붙여줘요. 그래서 k가 사라지죠, 이렇게. 이렇게 사라지면서 얘가 다 루트 안에 들어있고 다 양수거든. 그래서 이걸 하나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하나로 합칠 수 있죠, 그죠? 사실 이 안에 들어있는 것끼리 같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k제곱 플러스 3은 3분의 5k제곱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고요. 3분의 2k제곱은 3분의 14가 되면서 k제곱은 7이 됩니다. 뭐가 하는 거였죠? ABD. ABD의 외접원의 넓이였죠, 그죠? 자, 그래서 저기도 이제 사인 법칙을 한번 써주죠. ABD에 대해서. 자, 그러면 저 녀석은 어떻게 되겠어? 자, BD가 뭐였지? BD가 요거였지. 자, 루트 대변입니다. 대변은 자, 요 녀석의 R은 모릅니다, 그죠? R0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를 걸면 되는데 K분의 1이었죠, 그죠? 그래서 R0가 뭐가 됩니까? 2분의 K 곱하기 요게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2분의 루트 7이고 10이니까 루트 70이 되고요. 넓이는 뭐가 됩니까? 파이 R 제곱 4분의 70 파이가 답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직각삼각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문자가 이렇게 많은데 연립해서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가는 거야. 아, 이거 연립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자, 15번. 수투가 나름 평이했던 것 같아. gx. 자, EFX. fx-4 플러스 1. f'x가 3보다 작을 때. f'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 다음에 gx는 x는 마이너스 1만 불연속. 그 다음에 gx는 x는 2에서 극소, x는 4에서 극대가 된다. 어디 먼저 분석할 거냐면 극소극대부터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 극소극대. 일단 함수를 좀 관찰하자. 자, 우리가 이제 구간함수에 대해서 방학 때 진짜 많이 했었어. 엄청 많이 다뤘었어. 그래서 구간함수의 모든 걸 다 보여줬었는데 이 녀석은 구간함수 fx를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뭐야? fx를 그냥 2배로 확대를 해버리면 되는 거, 그치? 근데 이 녀석은 뭐야? fx를 몇 만큼? 4,1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녀석이지, 그치? 그러니까 평행이동이야. 결국은 fx랑 개형이 완전히 똑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이 녀석들은 그냥 fx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fx의 일부분을 왔다 갔다 했다. 근데 그 구간을 나누는 기준을 뭘로 잡았다? f'x랑 3이랑의 대소 비교를 통해서 잡았다는 거다. 그래서 얘가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니까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자, f'x가 이렇게 생겼고 y는 3이 어딘가 있겠죠. 함수가 바뀌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있을 건데 이 기점을 통해서 자, 3보다 낮은 구간에서는 누굴 쓰고 이 구간 안에서는 EFX를 쓸 것이고요. 얘보다 큰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다 뭘 써주겠다는 거야? F x-4 플러스 1을 선택하겠다는 거지. 그럼 중요한 거는 여기가 어딘데? 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그쵸? 이때 함수가 바뀌는 거니까요. 근데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는 공개를 했죠. 어딥니까? 마이너스 1이죠. 왜?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 됐잖아요. 구간함수가 불연속이 될 만한 여지는 뭐밖에 없어? 함수가 바뀌는 순간밖에 없죠. 그죠? 함수가 바뀌는 순간에 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1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뭐가 됐다는 거죠? 불연이 안 되고 하나는 연속이 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가 하나 더 들어있을 텐데 너는 연속을 만들었구나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해석을 하고요. 위로 넘어와요. 자, 2에서는 극속, 4에서는 극대입니다. 잘 생각해. 자, 전부 다 fx의 일부분이라 했지 내가 분명히. fx의 일부야. 자, 그럼 fx를 먼저 관찰해봐. 이게 fx야. 자, fx는 우리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순간에 자, 극소가 먼저 나와, 극대가 먼저 나와. 극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극소가 나오죠. 그죠?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 양수인 3차함수에서. 근데 얘는 어때? GS 봐봐. 자, 2에서 뭐가 나오고 극소가 나오고 4에서 뭐가 나왔어? 극대가 나왔어. 이거 이상한 일이잖아. 그치? 온전한 fx가 아니었다는 거야. 맞아? 이게 온전한 fx가 아니었다는 증거가 되면서 당연히 2와 4 사이의 함수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맞아요? 그럼 2랑 4가 함수가 다른데 얘는 지금 몇 만큼 밀려 있어? fx가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이동이 이미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fx면 얘는 fx-4 요렇게 되어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랑 여기 극점이 지금 어딘지 모르겠는데 자, 처음에는 이제 누굴 쓸 거야? 처음에 이 녀석을 쓰겠지. 그치? 처음에 이 녀석을 쓰다가 일로 갔다가 다시 일로 가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근데 극소는 2에서 나와야 돼. 그래서 어디가 2인데 찾아줘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4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 극대가 나와야 돼. 그래서 어디가 4인데 찾아줘야 돼요. 근데 딱 하나밖에 안 되지. 왜? 얘가 4만큼 평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가 알파 베타면 여기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 결국은 4가 될 수 있는 거 4에서 극대를 가져야 돼. 자, 그러면 만약에 얘가 4라고 하잖아요. 얘가 4라고 해봐요. 자, 그러면 2가 누가 나와야 돼요? 자, 함수가 다르다고 했잖아 내가. 그치? 이럴 순 없잖아. 이게 가능한가? 불가능하지.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자, 알파랑 베타가 지금 극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극점이 하나 나오고 여기서 극점이 하나 나와야 돼요. 2에서 극소, 4에서 극대는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극점이 서로 하나씩 이렇게 나왔다는 소리가 되고 그러면 이런 건 불가능해. 얘가 4고 얘가 2인 건 불가능해. 왜냐면 얘가 8이야. 8보다 커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4라는 거야. 얘가 4라는 거예요. 얘가 2고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으로 fx가 어디서 극점을 갖는지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긴 자연스럽게 몇이 되고 0이 되겠죠. 우린 fx의 개혁이 필요한 거지 사실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죠? 도구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fx는 어디서 극점을 갖나? 0과 2에서 극점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녀석으로 fx의 개형을 모두 추론했습니다. 자, f'x를 끌고 올게요. f'x 두근 어디라고요? 0과 2라고 발견했죠, 그죠? 잘 보세요. y는 0이에요. 자, 여기서 생기는 극점은 0과 2라고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y는 3이랑 만나는 거 둘 중에 하나는 뭐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자, 0과 2라는 게 결정됐으니까 어디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그렇죠? 자, 두근의 합이 일정해야 되니까 여기 몇이에요?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에서는 gx가 불연이었지만 x는 3에서는 연속이라는 증거가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데 자, f'x 좀 세우자. f'x 뭐라 세울까요? 최고차항 계수. 자, fx의 최고차항 계수를 a라고 한다면 f'은 몇 a? 3a고요. 두근은
x랑 x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3을 넣었을 때 몇이 나와야 된다고? 3이 나와야 돼요. 여기다 3을 넣으면 몇 a? 그러니까 a는 몇이다? 3분의 1이다. 자, 그래서 f 프라임 x가 이렇게 잡힙니다. 이걸로. 오케이? 자, 여기까지 했고. 자, 이제 무슨 얘기만 하면 돼? 3에서 연속한다는 얘기만 해주면 되죠. 내가 구한 건 fx가 아니라 뭐야? f 프라임 x잖아. 뭐 해야 돼? 부정적분해서 올라가야겠지, 그지? 자, 그래서 fx를 적분을 하면요.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될 것이고, 자, 그래서 3에서 이제 연속하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자, x는 3을 gx에다 대입을 해주면 2f3은 f-1 플러스 1을 만족해야겠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다 3을 넣어봐. 사라지지? c죠? 2c. 마이너스 1을 넣어봐. 마이너스 3분의 4. c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c가 몇이라는 걸 알게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fx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막 그렇게 엄청나게 뭐 할 게 없네, 사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그러니까 이 fx만으로 이루어진 무관함수잖아, 그치? 이건 사실 다 도구들이라니까. 여기서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 뭘 뽑아야 돼? fx의 조건들을 뽑아내야 돼. 개형 추론을 해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이 여기서 극소, 여기서 극대라는 녀석이 fx가 어디서 극값을 가져야 되는지 이 정도 추론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15번이었고요. 혹시 20번 합니까? 응. 20번 해봐. 시연아 해봐. 안 해도 20번? 20번 할까 말까? 하자고? 20번 하자고? 자, 20번 문제를 너무 막 다 이해하려고 다 읽지 마. 그럴 필요가 없어. 자, 딱 원하는 정보만 뽑아냈으면 좋겠고. 자, 우리의 핵심은요. 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들만 이제 한번 써봅시다.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길이가 같도록 P&Q를 잡도록 하는 약속이 있고요. 자, 궁극적인 목표는 1부터 21까지 AN 플러스 AN 플러스 1분의 1을 구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뭐 뭔지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고 막 내려가 보니까 뭐 이런 얘기가 써있네. AN 플러스 1은 루트 2 AN 뭐 이런 게 써있어요, 그죠? 등비수열이네. 자, 근데 자, 첫째 항이 1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첫째 항이 이제 1이고 그 다음에 공비가 루트 2 등비수열이라는 거를 뭐 얘가 알아서 구해줬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AN이 3보다 작은 자연수의 내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얘네를 써보자. AN이 3보다 작은 인 n의 최대값, 이게 가네요, 그죠? 그냥 부등식 계산해도 되지만 사실 이 정도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죠, 그죠? 자, 추방 몇이라고? 1. 두 번째 항은요? 루트 2. 뭐 이거 계산해서 가면 되잖아. 몇이야? 2 루트 2. 2점 2. 2. A4는요? 2 루트 2. 여기서부터 넘는 거 아니에요? A5는요? 이 정도만 써봐도 되죠, 그죠? 자, 그래서 3보다 작은 건 어디까지입니까? A4까지니까 n의 최대값은 몇이에요? 그래서 K는 4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블라블라 써있어요. 모르겠고. 자, 얘가 이런 얘기를 하네. FAN이 언제 3이라고 그랬냐면 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AN이 3 이상일 때 FAN이 3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a n 플러스 1의 제곱은 an의 제곱 더하기 나라고 해요. 이런 얘기를 해줬다. 자 그러면 오케이 공차 여기가 뭐 상수가 되나 보네, 그지? 자 계산해줄 걸 보니까 다시 위에 가니까 박스의 두 번째 줄에 이런 게 써있네. a의 n 플러스 1. 자 문제 속에 다 들어있어, 그지? 자 이게 독서 지문 읽듯이 하라고. 더하기 f a의 제곱. 이런 게 위에 써있었네, 그치? 자 이 두 개를 종합해 보니까 얘가 뭘로 바뀌었어? 얘가 9로 바뀌었지, 그지? 이거 9였네. 문제 속에 다 힌트가 들어있었다. 그래서 나까지 찾았고요. 자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자 내가 이제 이런 걸 해달라네. n이 k 플러스 1부터 21까지. 자 답은 항상 하이라이트잖아. 요 녀석의 제곱 마이너스 요 녀석의 제곱. 요걸 좀 계산을 해달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요 녀석이 이제 공차가 9인 등차수였지, 그지? 얘가 k 플러스 1부터는 전부 다 뭐가 되는데? 전부 다 an이 3보다 커지는 순간이잖아, 그지? 여기서부터는 an이 3보다 커지니까 요 룰을 따른단 말이야. 3보다 작았을 때는 네 번째까지였고 다섯 번째부터는 3보다 크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 요를 따라.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an들은 다 뭐야? 요 녀석이 등차를 따르는 어떤 등차 수열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 녀석을 이제 계산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요 그러면 분모가 몇이 돼버렸습니까? 9가 돼버렸네요. k 플러스 1 그냥 바꿉시다. k 몇이었어? 4였지, 그지? 자 5로 갑시다. 그러면 5부터 21. 자 이 녀석이 9로 바뀌었고, 근데 이거 몰라. 근데 뭐야? 소거형이잖아, 그지? 자 그럼 처음 거랑 마지막 것만 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마지막 거 22고요. 그 다음에 처음 거 다섯 번째. 요것만 남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것만 좀 계산을 해달라고 합니다. 22번째 항을 알아야겠네. 22번째 항 뭐였죠? 구해야겠네, 그죠? 22 구하는 거 안 주나 이거? 이게 내가 구해야 돼? 자 열심히 구해놓은 거 있지 얘들아? 뭐야? 13 나옵니까? A5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등비를 따르지 않죠, 그죠? 여기부터 등비를 따르지 않고 이 룰로 가잖아요, 그죠? 제곱을 했을 때 갈까? 이거? 자 A4의 제곱 몇이에요? A5는 A5까지는 따르고 A5까지는 따르고 A6부터는 이제 이 룰을 따라주면 되겠지, 그죠? 자 그럼 제곱을 했을 때 차가 9인 거잖아, 그지? 얘 제곱하면 몇이야? 16. 그럼 얘 제곱하면 25가 돼야 되니까, 그지? 그럼 제곱으로 써놓자. 여기부터는 제곱으로 써놓게. 그래서 얘가 16이고요 25고요 자 공차 9인 걸로 이제 진행합니다, 그죠? 어디까지 간다고? A22의 제곱까지 가보자고요. 자 그럼 잘 보세요. 22부터 5부터 22까지 우리가 공차 몇 개 가야 돼요? 17개 가야 되죠, 그죠? 자 그럼 공차 9래요 17개 가야 돼요. 몇이에요? 153이죠. 그래서 여기서 153을 얹으면 될 것. 그래서 100?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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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A22가 몇이라는 거 알게 되니까 13이라는 거 알게 되죠. 그래서 A5가 몇이었다고? 4였다. 마지막 답은 몇 되겠어? 1이 되겠네. 못 풀 게 전혀 없었다. 다만 그냥 뭐야 정리해보자면 수열이 규칙을 가지고 있다.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다? 3보다 작았을 때랑 3보다 컸을 때가 점화식이 다르다. 규칙이. 그치? 3보다 작았을 때는 우리가 등비를 따르게 된다고 하고, 자 나 이거 도형 가지고 식 세워보는 거 한 번도 안 했고 그냥 얘가 준 정보로만 모든 걸 해결했어. 그치? 맞죠?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얘가 준 정보로만 모든 걸 해결했어. 나 모른다고. 지금도 얘가 어떻게 이루어진 수열인지.
얘가 알려줬다고 그냥. 알겠죠? 근데 아. AU가 왜 4예요? 얘가 왜 4냐고? 그러니까 AU 시작하는 거를 AN이 3보다 작은 마지막이 4죠, 그죠? 그래서 4까지는 여기 넣어도 된대요. 얘가 n 플러스 1이라서. 알겠죠? 대발 21번 나왔어. 금요일날 연습했던. 금요일날 연습했잖아. 아니야? 물론 연습한다면 이게 맞춰졌으면 이게. 자, 0분의 0꼴입니다. 부정형 극한이 이제 계속 이제 21번 소재로 나오고 있지, 그치? 자, 얘가 항상 이제 스프에서 가장 킬러가 될 것이라고. 자, 2차 함수 fx고요. gx 1차고요. 자, 차수를 공개한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 함수를 잡아내라는 겁니다. 이거 내가 잡아낼 수 있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차수를 공개해준다는 건 너 꼭 함수를 찾아라라는 뜻이야. 이거는 완벽히 다 찾아라, 모든 항을. 자, 그 다음에 f3이 0인 걸 줬고요. 그 다음에 f1과 g1이 0보다 크다는 걸 줬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중요하죠. 모든 a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한 것도 사실 여기 부분이었지, 그죠? 물론 이게 단기간에 맞춰지지가 않는다고. 근데 다만 저번에 들었으니까 내 논리가 이해는 되겠지. 왜 이런 인수를 가져야만 하는가에 대한 논리적인 그 구조를 너네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자, 얘가 항상 존재한다고 합니다. 모든 A에 대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얘가 모든 A에 대해서 존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번 시간에 배웠다고. 뭐였어? 분모의 영인수를 분자에서 모두 가지고 있다. 그쵸? 그래서 분모의 영인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린 인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인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있으면 곤란하겠지, 그치? 그래서 인수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인수 분해는 필수입니다. 이건 필수적이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f 빼기 g 분의 fg를 얘기해요. 근데 f 빼기 g가 분모에 떡하니 있는데 f의 인수만 보진 않겠죠? g의 인수만 보진 않겠죠? 당연히 누구의 인수를 봐야 돼요? f 빼기 g라는 녀석의 인수를 봐야 되죠. 이걸 하나의 함수로 인식을 해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인수 분해는 필수적입니다. 인수 분해가 뭔지 알아 혹시? 인수 분해가 혹시 뭔지 알아? 아니,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게 처음에 이런 거거든. 곱셈 공식이랑 인수분해의 차이를 모르는 거야. 예를 들면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을 얘가 인수분해해? 라고 했더니 아니 자꾸 이걸 쓰는 거야. 이건 인수분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걸 구하는 데만 외워버린 거야. 어디서 배우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걸 구하고 있는 데만 외워버려가지고 이게 인수분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 사실 이거 인수분해가 아니야. 인수분해는 뭐야? 인수들의 곱으로만 이루어져야 인수분해야. 그러니까 이걸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한다면 이렇게 써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수분해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분석해 봅시다. 자, 얘가 항상 존재하는 거니까 인수분해를 먼저 합시다. 자, 이 녀석이 f를 하나 갖고 있고요. f-1도 하나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f제곱 f 플러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4차식이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요. 맞죠? 자, 위에 거는요. f-g랑 f 플러스 g라는 인수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죠? 빼기는 안 돼요. 곱하기로 만들어야 돼요, 인수는. 알겠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이 녀석 해가 있나요? 해가 없죠. 항상 0보다 어떻죠? 항상 0보다 큰 녀석입니다. 그쵸? f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인 거 아닙니까? 그쵸? 언제나 양수인 녀석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디서만 관찰하면 됩니까? 여기서만 관찰하면 됩니다.
얘네들의 영인수만 확인하면 돼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준 확정적인 인수부터 찾아가는 거다. 순서가 중요해. 순서가. 자, 일단 확실하게 알고 있는 인수를 알아요. 누구를 압니까? 누구의 인수죠? F의 인수입니다. 네가 x-3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녀석이 3을 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해 봅시다. 자, 뭘 알고 있죠? f1-g1이 0이라는 걸 압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네가 어떤 인수를 갖고 있다?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 얘는 1에서 0이 되는 0인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오케이. 자, 저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분모에 3이 있잖아. 여기부터 이제 중요한 거야. 분모에 3이 있잖아. 그럼 분자에도 3이 있어야 돼. 누가 가질래? 이런 생각을 처음에 시작하자. 그죠? 분모에 반드시 3은 있는데 분모에 분자에도 3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가질래? 누가 가질까? F 더하기지? 왜지? 모릅니다. 그죠? 몰라요. 누가 가질지 모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자, F3이 0이에요. 근데 둘 중에 하나 더 3을 넣으면 0이 나와야 돼요. 그쵸? 그래서 F3 빼기 G3이 0이거나 F3 플러스 G3이 0이어야 할 거야. 그치? 근데 잘 봐봐. 자, 얘가 0이잖아. 그치? 얘가 0인데 얘도 0이려면 G3이 몇이어야 돼? 이대로 가려면 얘가 인수를 가지려면 G3이 0이어야 돼. 근데 이대로 가면은 G3이야.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결과야. 양쪽 방향으로 다 가봤더니 어때? 다 G3이 0이어야만 돼. 그럼 제가 인수를 가지려면 G3은 반드시 뭐야? 0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거는 X는 3이라는 인수를 얘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있다는 거야. 자, 두 개 다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얻은 정보는 뭐다? G3이 0이 되었다는 정보다.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야 합니다. 순차적으로.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논리를 펼치냐면 인수가 나올 수 있는 최대 개수를 한번 보는 거야. 자, 잘 봐봐. 자, 지금 얘는 논외라 그래서 얘는 확정형이니까 그냥 대입할 생각이거든, 그지? 얘는 논외야. 자, 그러면 F가 2차였잖아, 2차였잖아. 자, F 빼기 G랑 F 플러스 G도 2차잖아, 그치? 자, 2차 함수는 인수가 몇 개밖에 없죠? 잘 보세요. 자, 이 녀석은 인수가 0인수가 없거나 혹은 몇 개가 나오죠? 한 개가 어딨어? 내가 실근의 개수랑 인수의 개수는 다르다 했고, 그치? 접해도 인수는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야, 그치? 접해도 2개, 똑같은 게 2개일 뿐이야. 자, 0개 혹은 2개밖에 안 뜨는 함수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가 나왔으니까 얘는 무조건 몇 개가 돼야 돼요, 인수가. 얘는 2개가 돼야 합니다, 그죠? 근데 얘는 이미 2개를 찾았어요. 그리고 얘는요? 이미 하나가 있으니까 몇 개가 나와야 돼요? 내가 한 개는 없다 했잖아. 한 개가 나왔으면 무조건 2개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에 대한 생각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분석은 뭐야? F-1에 대한 분석이 들어갈 거야. 자, 그러면 얘가 몇 개 또는 몇 개겠어? 0개 또는 2개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인수의 개수가 0개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만약에 0개가 됐다. 자, 그러면 fx가 위로 볼록이어야 돼? 아래로 볼록이어야 돼? 만약에 0개였으면 위로 볼록이어야 돼. 왜냐면 자, fx랑 0이 만나는 거는 2개가 뜰 수 있어. 그치? 자, 근데 1이 만나는 게 없어버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맞아요? 자, 요러면 가능하지 않나? 요러면? 괜찮죠, 그죠? 자,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만약에 갖는다면 그러면 얘가 어떤 인수를 챙겨야 될까? 이 녀석이. 그래서 이 녀석이 위배가 되거든요. 왜 위배가 되냐면요. 잘 보세요. 자, 이 녀석이 가질 수 있는 인수가 지금 3 아니면 1, 그 다음에 여기 뭔지 모르는 요렇게 가질 수 있어. 그치? 자, 근데 만약에 요렇게 생겼어. 여기에 일부러 이런 걸 달아놨어. F1의 부호가 어떻다고? 양수인 녀석이 있어야 돼요. 1이. 양수인 녀석에 1이 꽂혀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위로 볼록인데 설명할 수 있는 fx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거? y는 1이에요. y는 0이고. 자, 이렇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이거? 오른쪽은 되지 않아요? 오른쪽에 3 찍으면 오른쪽에 3 찍고
여기에 이제 1을 하나 찍어 놓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찍고.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실근이 뭐라고 얘기하고 요거랑 요게 같은 근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건가? 그러면 이 녀석 실수 전체에서 극한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나? 맞아요? 자, 그럼 이대로 갔을 때 이제 되는지 봐야겠지, 그죠? 자, 시험을 풀 때는 요 과정보다 사실은 확률이 높은 걸 먼저 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거는 이제 사후적인 거지, 그지?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아,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거 어떻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걸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 또 이 논리를 쓰는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 그때 생각을 좀 줄여서 시험 때 할 수 있다. 이 녀석 왜 안 돼? GX가 아. 1차함수니까 GX 1차함수인데. 상수함수가 돼야 저기서 만날 수 있는데. 지금 잘 봐봐. 자, 요 녀석이 여기 있는 근이 예를 들어서 그쵸? GX가 얘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F 플러스 G는 0의 근이라 이 녀석 F는 0의 근이 자, 이 녀석의 근과 이 녀석의 근이 겹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 이 녀석의 근이 겹친다는 거? GX가 뭐가 되는 순간만 얘네 둘이 근이 겹칠 수 있어요? GX가 0이 되는 순간만 근이 겹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똑같아지려면? 맞지? 근데 그게 불가능하지. GX는 엄밀히 몇 차 함수라고? 1차 함수야. GX는 엄밀히 1차 함수인데 이게 동시에 만족하는 건 뭐는 괜찮았어? 3은 괜찮았어. 근데 1차 함수잖아. 자, 여길 지나거든? GX가? 어떻게 그어도 여기를 만나게 할 수는 없을 거야. 이 근이 완전히 중복될 수가 없을 거라. 맞아요? 그래서 요 녀석의 나머지 하나의 실근과 이 녀석의 실근이 매칭이 되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네. 어. 이게 기준이 분모가 돼야 되는 건데. 그니까. 근데 얘기했잖아. 분자에서 찾아야 된다고 그거를. 분모가 가졌어요. 실근은. 근데 분자에 그게 없어요. 극한이 없죠. 근데 극한이 모든 실수가 존재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 분자에서 반드시 그거를 메워줘야 된다고. 그래서 얘가 가진 실근이 요 4개 중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겁니다. 그쵸? 근데 F1이 1보다 크다는 조건 때문에 여기가 1이 지킬 수 없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1, 3이 이렇게 올 수 없었거든. 그러면 뭐야? 3 하나랑 요런 거 하나. 아니면 3을 뭘로 가져버리는? 중근으로. 근데 이건 또 왜 안 되죠? F1이 없습니다. F1이 양수여야 되는데. 그래서 위로 블록이 안 된다는 얘기를 이해해야 되고요. 근데 이거는 이걸 많이 해봤으면 당연히 위로 블록이 안 된다고 하고 바로 갔을 거야. 이거는 지금 너네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고민을 해보고 있는 심정이고, 그지? 자, 그러면 고민해봐. 알았죠? 왜 이게 될 수밖에 없는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실근이 이제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요. 위로 블록이 안 돼서 아래로 블록을 할 겁니다. 자, 아래로 블록을 간다면 너도 실근이 생깁니다. 얘도 실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fx는 0이 실근이 있어 이미. 근데 1을 두었어. 당연히 있죠, 아래로 블록이면. 이해했어요? 그래서 인수가 4개가 되고요. 근데 마침 분자의 인수가 4개고요. 자, 그러면 이 인수들은 서로 완벽히 일치하고요. 뭡니까? 1, 3, 3, 네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fx는 0을 그었을 때, fx는 1을 그었을 때가 인수가 1, 3, 3 이게 나와야 되고요. 3이 중근으로 찝혀버렸죠. 자, fx에서 f-1에서 전부 다 3이라는 식이 나올 수 있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3이라는 중근은 누구 거다? f 거다. 요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y는 0입니다. 그럼 y는 1이랑 만나는 녀석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요? 되면서 대칭성으로 여기가 5가 찾아집니다. 자, 요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0분의 0꼴에서 우리가 인수가 어떻게 공유가 되어야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이 힘을 기르라는 거지. 그거를 많이 연습을 시켜놨고 저번 시간에 더 해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짜놨어요. 얘가 뭐라고?
fx라고요. 자, fx 구했어요. 왜? 낙차를 알면은 뭐를 아는 거랑 똑같아? 최고차의 개수를 아는 것과 똑같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리 구분하는 이용합시다 자, 거리 몇이에요? 2죠? 그래서 2 곱하기 절대값 a는 낙차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몇 a? 4a가 몇이다? 1이다.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 몇입니까? 4분의 1이고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fx. 오케이? 괜찮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gx 뭐라고 할 겁니까? 모르죠. 하지만 인수는 알잖아요. gx 어떤 인수 갖고 있었다고? x-3을요. 기울기 모릅니다. 이렇게 짜시고요.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우리가 이거는 fx랑 fx-1로 짜놓은 식들이에요, 그죠? 자, 뭐를 짜야 돼? fx 플러스 gx에서 어떤 게 나온다? 3과 5라는 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fx 플러스 gx를 가봅니다. 자, 이거 두 개를 더해요. 어떻게 돼? x-3으로 묶으면 4분의 1 x-3이고 더하기 m이 되겠죠, 그죠? 자, 이 녀석이 어떤 인수를 갖고 있다고? x-5. 그러니까 5를 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대입하면 m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얻어질 거고요. 맞죠? 자, 마지막에 뭐만 해달래 이제? fx 빼기 2gx를 구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fx, gx 두 개를 이제 날립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세요. 알았죠? 자, 왜 이런 영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꼭 고민하라는 거야. 알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 근데 21번쯤 가면은 거기에 개형 추론이 얹어질 거라고. 얘가 2차 함수인데 그렇게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개형은 이것뿐이다라는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거야. 자, 고민 열심히 해보시길 바라고. 22번이 좀 재밌더라고. 이거 풀었나? 맞지 않았을까? 맞아? 오호. 22번이 좀 재밌어. 조금 잘 낸 것 같아. 자, 보자. 자, PK는 K4분면에 있다. P1은 1사분면, P2는 2사분면, P3은 3사분면 위에 있고요. 자, A의 x제곱 마이너스 3과 3x가 만나서 생기는 근은 P1과 P3입니다. 그 다음에 자, 3로그 A의 3-x랑 마이너스 x가 만나서 생기는 근은 P2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P1, P3는 3x 위에 있고요. P2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습니다. 내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수로그 함수가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22번에 등장한다면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먼저 그리지 말라고. 어차피 너가 그린 게 틀렸을 거니까. 무조건 네가 그린 걸 나중에 수정해야 되거든. 무조건 그린 게 틀린 거니까 그걸 그리지 마. 그리기 쉬운 걸 그려. 뭘 그리겠어? 3x랑 마이너스 x를 그려야 돼.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나중에 봐야 돼. 나중 일이야. 자, 그래서 마이너스 x랑 3x를 볼게요. 요게 이제 우리가 잘해지는 방법입니다. 자, 다른 도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인 코사인도 풀 때 내가 딱 원하는 도형만 그리잖아. 다른 거 안 보고, 그치?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얘네 교점이 어디예요? 원점. 그럼 이 원점을 사이에 두고 1, 2, 3, 4분면이 나눠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P1, P2, P3는 P1, P2, P3 이렇게 찍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찍혀야 될 거고요. 자, 그러면 항상 이런 문제를 만나면 뭐 하라고? 함수 간의 관계성을 한번 파악해보라고. 이 함수가 어떻게 변형이 된 녀석일까? 그 정도의 추론, 유추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잘 보세요. 자, 얘가 생긴 꼴을 보니까 요게 하나 있고
요게 하나 있고 요게 하나 있고 요게 하나 있습니다. 자, 아직 모르겠어. 근데 이거 아직 한 번도 안 써먹은 것 같아.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는 거는. 여기 x 자리가 전부 다 뭘로 바뀌었죠? 마이너스 x로 바뀌어 있어요. 이 녀석이. 얘랑 얘의 관계성은 사실은 뭐 역함수 대칭 이동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안 되고요. 왜죠? 뭐가 달라? 둘이? 밑이 다르죠. 얘는 밑이 a지만 얘는 밑이 몇입니까? a의 3분의 1제곱이죠. 밑이 서로 다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확대 축소가 껴있겠지, 그지? 자, 근데 이 확대 축소라는 생각을 일단 버려두고, 자, 3x가 뭐가 돼버렸어? 마이너스 x가 돼버렸어. 그치? 뭐가 바뀌었다고 지금? 부호가 다르다니까? x 자리에 지금 마이너스 x가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보기 불편한데?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얘가 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 해봐. 플러스 x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왜냐면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발견적 추론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내가 함수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직관이 좋은 애들일수록 잘한다고 이걸.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 무슨 축 대칭을 하면 되죠? y축 대칭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그럼 P2가 y축 대칭에서 돌아갔습니다. 그죠? 우리는 대응점을 찾으면 돼요. 이 P2가 어떻게 돼서 P1, P3 중에 하나로 갔을 거란 말이야. 무조건 대응점이란 말이야. 근데 어떤 대응인지를 내가 모르겠다고. 자, y축 대칭을 일단 해봐요. 함수의 관계로서 그걸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럼 y축 대칭하면 이 녀석이 어떻게 됩니까? 자, 어차피 y축 대칭해도 똑같이 두 개의 함수를 y축 대칭하면 어때요? 실근이 똑같겠죠? 이 점을 그대로 다 뒤집는 거니까. 맞죠? 실근 변하지 않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이 녀석 y축 대칭하면 어떤 방정식이 돼버리지? 3 로그 a의 x 플러스 3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당연하죠. 자, 보세요. 자,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만나는 실근이 있었어요. 그쵸? 이 녀석을 쌤으로 다 y축 대칭해보세요. 어때요? 실근 자체가 y축 대칭되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맞아요? P2가 이렇게 옮겨갈 거고요. 함수가 다 옮겨감에 따라서. 그래서 함수를 전부 다 y축 대칭을 시켜봤어요. 어떻게 했어? P2만 글로 옮겨가면 됩니다. 그죠? 자, 함수 그리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일단 보세요. 이렇게 놓고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야씨, 너 어떻게 만들지? 이거 어떻게 만들지?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쟤를 보고 쟤를 어떻게 만들지? 자, 그럼 이제 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무슨 대칭 하고 싶죠? y는 x 대칭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녀석을 y는 x 대칭해도 교점은 그대로 갈 겁니다. 그죠? 자, y는 x 대칭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을 해주면 되죠? 서로? y는 x 대칭 말고 그냥 이대로 갑시다. 이대로 갑시다. 자, 로그의 성질을 갑시다. 로그의 성질. 로그의 정의. 로그의 정의로 이걸 a를 이동시켜 봅시다. 어떻게 되죠? 자, 3을 먼저 옮겨야 돼요. 그죠? 3분의 1x가 되고요. 그러면 x 플러스 3은 a의 3분의 1x 제곱이 될 겁니다. 로그의 정의를 이용한다면. 맞죠? 자, 그럼 이거 2항만 적절히 해볼까요? 어떻게 됐죠? 여기서 몇을 빼면? 3을 빼면 누가 나온다? x가 나온다. 얼추 비슷한 것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요 녀석의 실근이 누구라고? 이 실근 중에 하나가 P2가 있다고요. 그쵸? 자, 근데 아무런 것도 안 하고 뭐만 했어? y축 대칭 한 번만 했습니다. 그쵸? 그럼 이 녀석의 실근도 뭐가 나와야 돼요? P2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의 실근과 요 녀석의 실근은 어떻다? 같다. 여기에 알파가 성립하면 여기에 알파를 넣어도 성립해야 합니다. 동의할 수 있어요? 이거랑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건 y좌표고요. 실근을 뭐 보는 거죠? x좌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의 근에서 x좌표, 이 녀석의 근의 x좌표 어때야 한다고? 같아야 한다. 이 P2의 x좌표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P2의 x좌표를 P라고 한번 해봐요. 그럼 P를 넣었을 때 여기 성립했겠죠, 그죠? 자, 여기다가 P를 넣어도 성립했겠죠, 그죠? 마이너스 P2는 여기다가 P를 넣고 여기다가 P를 넣었을 때 근데 y축 여기 근이 노란색 근이 마이너스 P2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y축대칭. 아, 쏘리. 마이너스 p죠. 아, 마이너스 p. 여기다 마이너스 p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 여기 실기는. 미안하다. 여기가 p라고 한다면 이 녀석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p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실기는 뭐겠습니까? 마이너스 p입니다. 요렇게 되겠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요 빨간색 박스인 함수랑 요 함수를 좀 보세요. 자, 그래서 확대 축소 이런 거 모르겠고 그런 거 모르겠고 어떻게 하라고? 자, a의 x 비슷한 구조를 발견했어.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버려. 빼기 함수로. 자, a의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라는 녀석을 hx라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자, 여기서 나오는 실근이 있겠습니다. 그죠? 이게 P1, P3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보세요. 한쪽 밀어요. 3분의 1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이 녀석은 h로 나타낼 수 있어요. h 뭐죠? 3분의 1x.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실근은 뭐가 돼야만 하죠? 뭐가 돼야만 하죠? 3P1과 3P3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가 뭘 것이다? 마이너스 P2일 것이다. 이런 관계성을 우리가 발견적으로 추론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지, 그치? 오케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로 다시 돌아오세요. 자, 그럼 P1, P2, P3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있을 건데, 자, 요렇게 만들어졌다고 마이너스 P2가. 그럼 P2를 어디다 찍어야 될까? 그럼 생각해봐. 자, P1은 몇 사분면이에요? 양수입니다. 몇 사분면이에요? 음수입니다. 자, 마이너스 P2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마이너스 P2는 양수입니다. 그쵸? 그럼 누구 걸 따라야 되죠? 여기서 왔어야 합니다. 3P1이 마이너스 P2여야 해요. 맞습니까? 부호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P1이 플러스 P1은 1사분면이죠? 그쵸? 근데 얘는 2사분면이죠? 그래서 같으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자, 이 마이너스 P2라는 녀석은 어떻게 생겼다고? P2는 마이너스 3P1으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P1의 좌표를 우리가 일단은 P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이 녀석. 모르겠고 너 P 해. 그러면 이 녀석이 P, 3P가 됩니다. P, 3P. 이런 식으로 좌표가 잡힐 거고요. 자, 그럼 P2 대신에 뭘 쓰자고? 마이너스 3P를 쓰자고. 그럼 마이너스 3P, 뭐가 되죠? 3P가 되죠. Y좌표가 어때요?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3를 몰라요. 그쵸? 자, 근데 P3에 대한 정보를 줬을 겁니다. 뭐라고 줬지? P1, P2랑 P1, P3랑 P2, P3가 같다고 합니다. 요 길이가 같다고 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여기가 P1이었고 여기가 P2였고 자, P3에 대해서 같은 길이만큼 떨어지는 곳에 우리가 찍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데 찍으려면 이 녀석이 자, 이 녀석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어야겠죠, 그죠? 아씨, 근데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 아씨, 수직 이등분선 여기 찍혀야 되는데. 자, 우겨. 수직 이등분선 여기야. 자, 수직 이등분선 위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P3를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당연히 x좌표 뭐겠습니까? 마이너스 P죠. 자, 여기다 대입했어요. 다 구했습니다, 이제. 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삼각형이 생긴다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는 게 마지막 아닌가? 자, 그러면 P가 필요합니다. 삼각형 넓이만 써놓고 갑시다. 밑변 몇? 4P. 높이면? 그니까 넓이는? 11P. 자, 우리 P만 구하면 끝나요, 이제. 자, 그러면 다 끝났어. 자, 마지막은 우리가 지수로그 함수에 대입하면서 끝내는 거잖아, 그치? 자, 근데 우리가 정보가 많은 함수는 지수 함수야, 로그 함수야? 지수 함수야. 그래서
우리는 y는 ax제곱 마이너스 3 위에 몇 컴마 몇이랑 몇 컴마 몇이 있다는 거 알죠? p 컴마 3p와 마이너스 p 컴마 마이너스 3p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대입을 합니다. 자, 그래서 a의 p제곱 마이너스 3은 3p고 a의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p니까 당연히 연립하기 위해서 두 개를 뭐합니까? 더하죠. 그래서 a의 p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6은 0이 나오고요. a의 p제곱을 라지 a로 치환한다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a는 이게 될 거고요. 플러스를 쓸 겁니까? 마이너스를 쓸 겁니까? 잘 보세요. 내가 지금 p를 몇 사분면에 있는 점으로 잡았습니까? 1사분면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자, a의 p제곱입니다. 이거 여기다 넣을 거예요. 자, 누구 써야 돼요? 플러스 써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대로 진행해서 1로 끌고 오면 3p가 뭐가 됩니까? 3이 사라지면서 루트 8이 되면서 12p제곱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자, 지수로 감수의 발견적 추론. 자, 이거에 대한 이제 개념이 나중에 한번 할까? 난 근데 6월에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많이 우려먹었는데 이게 또 나올라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오늘은 이적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확통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확통해서 이제 궁금하다 풀이가 또 이제 손풀이를 써서 하는 걸로. 자, 미적 28부터 가자. 자, 28번을 볼까요? fx. 자, 일단 주제부터 한번 찾아볼래? 너네가 지금 미분에 아주 문해연이 되어 있어. 미분을 내가 그동안 너무 안 시켰더니, 그지? 그래서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6월을 보기 전까지 미분을 엄청 빡세게 해야 될 것 같고, 자, 이 녀석이 2분의 1에 루트 3x제곱 플러스 1. 근데 내가 추천하는 거는 교재를 한번 다시 푸는 게 미분 파트가 4개로 쪼개놨었는데 그 교재를 다시 한번 하는 게 가장 좋다. 거기에 모든 기출을 다시 나왔으니까. 자, fx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뭔지 모릅니다. 못 그래요. 자, 근데 fx랑 f 인버스 x가 다음을 따른대요. fx는 2x 플러스 b.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단조 증가겠지, 그지? 그러니까 f 인버스 x가 2x 플러스 b. 자, 요 녀석의 실근을 조사했더니 실근이 모든 t에 대해서 항상 두 개가 나온다. 이 주제가 작년 수능 30번에 나왔던 소재고, 모든 t에 대해서 실근이 두 개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fx. 뭐 그리고 싶으면 미분 열심히 해보면 되겠지, 그지? 자, 근데 미분하기 싫게 생겼잖아, 그죠? 그래서 미분하기 싫을 때는요, 대충 그리면 돼요. 뭐 한다고? 단조 증가한다고? 이 녀석 단조 증가할 거야. 엄밀하게 보고 싶으면 사실 이계 점수까지 봐야 되지만 이게 한 번만 미분해도 짜증나거든. 그래서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증가할 겁니다. 이렇게 증가할 거예요. 자, 그래서 fx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요. 자세한 건 모릅니다. 자세한 건 저도 몰라요. 자, 그러면 f 인버스 x가 이제 어떻게 생겼을 거거든. 근데 2x 플러스 t를 계속 그어봤을 때 그 기울기 2짜리를 계속 조정해서 간다는 거야. 계속 조정해서 갔는데도 실근은 항상 몇 개 나와야 된다고? 2개만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일단 여기부터 관찰해봐. 만약에 얘가 아래 블록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위로 블록이어도 결과는 같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처음에는 실근 몇 개로 시작하겠어? t가 엄청 큰 수면 이미 2개로 시작하겠지, 그치? 2개로 가다가 줄을 거 아니야. 언제? 뭐 하는 순간? 이 녀석과 접하는 순간. 이 녀석과 접하는 순간에 실근이 몇 개가 돼버릴 거야? 이 fx랑은? 아씨, 접하는 거 왜 이렇게 멀어? 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접하는 순간 실근이 몇 개가 돼버렸습니까?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가 됐으니까 그걸 누가 막아줘야 돼? 네가 좀 어떻게 해봐. 이때 얘도 하나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얘랑 접하는 순간 얘가 접해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주제는 공통접선입니다. 그래서 역함수의 미분이 주제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공통접선을 확인하는 얘기였다. 특이점 확인했던 거 기억하죠, 그죠? 미분 파트를 다시 공부해야 될 거야. 그래서 미분 파트를 보면은 우리가 그게 있어. 특이점 확인하는 순간이 있어. 특이점 확인하는 순간. 그래서 아마 파트 3인가 그럴 텐데. 그래서 계속 이제 바뀌다가 특이점이 바뀌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 특별한 이벤트에 대해서 배웠었다고. 우리가 그 중에 가장 많이 써먹는 게 공통접선이죠,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의 F 인버스가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지금. 이 녀석이요. 요렇게 들어온 겁니다. 이 F 인버스 녀석이 Y는 X 대칭돼가지고 여기에 공통접선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계속 두 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개 가다가 접하는 순간도 두 개가 되면서 그것보다 살짝 아래인 순간은 F 인버스 X 때문에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실수 T에서 우리가 항상 실근이 두 개인 것만 확인할 수 있고요. 물론 디테일을 살려면 어떻게 된다고? fx의 개형을 확인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 녀석 개형을 확인해봐요. 근데 아마 위로 블록 아래 블록이 바뀌지 않는 녀석의 개형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으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요 접점에서의 공통접선이 EX 플러스 T라는 얘기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기울기가 몇이 나왔죠? 자,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를 알고 있어요. F'이 2가 나오는 그 접점의 값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접점을 우리가 뭐 A라고 둡시다. 이렇게 두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F'을 미분해요. F'X는 자 3루트 3X 플러스 1분의 6X 플러스 4분의 5가 될 것이고, 자, 이 녀석의 기울기가 몇이 돼야 된다고? 2가 되는 걸 좀 찾아보라고. 자, 그럼 얘가 이제 2가 돼야 되지. 자, 계산을 좀 해요. 이렇게 돼버릴 거고, 날리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dx는 루트 3x제곱 플러스 1이라고 정리가 되고, 제곱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x제곱이 1이에요. 자, 1이에요. 플러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x. 자, 항상 우리 무리식을 제곱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그치? 제곱을 하면서 원치 않는 글이 생겨버리잖아. 그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항상 꼭 검산을 해줘야 돼. 자, 제곱하기 전으로 들어가서 꼭 넣어봐야지 성립했는지. 자,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플러스 1이었죠. 자, 플러스 1과 접했습니다. 제곱을 하면 원치 않는 글이 생긴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이 녀석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자, 1, 자, 1을 여기다 대입해 봅시다. 그럼 얘가 2가 되면서 얘가 1이 돼요. 여기는 4분의 5고요. 4분의 9죠? K 플러스 4분의 9입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역함수의 접점이죠? 자, 이 녀석은 당연히 역함수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야 돼? 원함수의 대응점으로 가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Y는 X 대칭한 이 녀석의 원함수의 대응점으로 가야 되고요. 그럼 이 녀석의 기울기가 2였다는 거는 이 대응점에서의 기울기가 몇이었다는 거? 여기서의 기울기가 몇이었다는 거? (2분의 1이었다는 거. 그래서 자, 대응점의 기울기가 2분의 역수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대응점에 대한 정보로 가는 거죠. 역함수는 쓰지 않는 거야. 역함수는 장치일 뿐이야. 자, 그럼 이번에는 뭘로 가야 돼? F'이 2분의 1인 걸로 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 이번에는 2분의 1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4루트 3x 플러스 1분의 6x는 자, 이 녀석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고요. 4, 4 없애고, 자, 없애고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2x는 마이너스 루트 3x제곱 플러스 1이고요. 자, 제곱을 했을 때 또 똑같이 나오지, 그지? 그럼 이번에 누굴 선택하면 되는 거야? x는 뭐겠어? 마이너스 1이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는 기울기가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 마이너스 1, 대입을 하면 똑같이 얘도 1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이니까 k-4분의 1이 되겠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점을 구해냈습니다. 그죠? 이 녀석은 뭐 해야 돼요? yx 대칭해서 대응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k-4분의 1,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몇이 돼야만 한다? 2가 돼야만 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 이걸 빼자. 4분의 5 마이너스 k 분의 여기서 이걸 빼면요. k 플러스 4분의 13이 2가 되면서 k가 구해지겠습니다. 별다른 계산 없고요. 결국은 주제는 역함수의 접선의 방정식이었다. 자, 특이점을 찾는 것 중에 아주 많이 쓰는 장치가 공통접선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을 해야겠어. 29번 하나? 29번 하나? 29번 하나? 할까 말까? 어? 안 해도 될 것 같아? 오케이? 괜찮아? 30번? 30번이 워낙 길어서 근데 누누이 말하지만 이 30번은 맞추라고 주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합성함수의 개형 추론이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항상 이 미분 파트에서 미적분에서 그냥 가장 어려운 파트야 여기가. 그냥 모든 걸 통틀어서. 그래서 항상 이 세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 급수, 미분, 적분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가 맨날 타겟팅을 어디로 삼아야 된다? 요거 두 문제로 삼아야 된다. 이 미분이 워낙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합성함수에 대한 해석이. 여기서 맞췄나? 30번?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같이 보자고. 일단 이 녀석의 큰 주제를 한번 설명해보면 일단 주제는 이거야. 너네 잘 봐봐. 자, 이 녀석의 해를 한번 구해볼까? 이 녀석의 해는 어떨 것 같아? 자, 어떤 fx가 들어있는데 이 안에 합성함수를 안에 서로 다른 걸 넣어보는 거야. 이 녀석의 해는 어떻게 될까? 어?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 무슨 생각하지? 아니, 안에 게 같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맞죠? 안에 게 같으면 괜찮은 거 같은데? 요거? 하지만 이 녀석의 해가 이거밖에 없나? 아니, 그렇지 않거든요. fx가 몇 차 함수인지 어떻게 알아? 무슨 함수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도 몇 번 보여준 적 있어. fx가 만약에 2차라면 이거는 사실은 사인 코사인으로 많이 나오지, 그치? 얘가 만약에 2차면 어쩔 겁니까? 어떻게 같을 수도 있는데요? x랑 3x-4가 무슨 관계일 수도 있죠? 대칭 관계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저것만 해가 아닐 겁니다. 이렇게 대칭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잘 보세요. 자, 이 녀석은 어떻게 들어있냐면요. 얘는요, 이렇게 들어있어요. f, gx는 f, 이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합성함수. 자, 항등식이에요, 이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 gx가 2x제곱 마이너스 1 이런 거 안 된다고. 그런 거 안 돼.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그럼 어떻게 선택할까? 그럼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해보자는 거야. 자, 그럼 잘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걸 다시 가보자. 이걸 다시 가보자. fx 2차 함수라고 한번 해보고. 그럼 잘 보세요. 자, x에 뭘 넣는가에 따라서 뭐만 같으면 돼? 그냥 y좌표만 같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y좌표만 같으면 되는 거예요. 요 녀석의 y좌표만 같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자, 여기에 이제 어떤 x를 대입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시작하겠죠.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 여기 딱 찍었어요. 여기 뭐 알파라고 합시다. 그러면 3x-4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이거랑 같은 걸 쓸지 아니면 이 맞은편에 있는 대칭인 녀석을 쓸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3x-4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럼 알파가 이렇게 내려오죠. 점점. 그럼 얘도 뭐예요?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쵸? 매번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그래서 이 녀석 뭐냐? 함수를 선택하는 우리가 요 환승 함수 꼴이 나옵니다. 뭘 썼다가 썼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요 녀석이 얘가 뭐가 된다? 이거랑 같은 걸 쓰다가 혹은 예를 들어서 대칭주기 2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걸 썼다가 요걸 쓸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x를 썼다가 3x-4가 이 x좌표는 이걸 쓸 수도 있고요. 뭘 쓸 수도 있다고? 이거에 대칭된 녀석을 쓸 수 있다고. 4-x를 쓸 수도 있다는 거야. 이 녀석으로 우리가 이 환승 함수 꼴이 나온답니다. 저 합성함수 3등식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뭘 하겠다? gx가 선택을 할 것이다. 함수를 고르겠다 내가. 근데 이제 이 fx는 3차 함수야. 최고차항 계수는 1로 잡았고. 자, 3차 함수면 가능성이 더 많겠지, 그지? 3차 함수면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딱 y는 k를 그었을 때, 자, 요 녀석이 선택되는 어딘가가 있을 텐데, 그치? 그때마다 얘는 뭐 하면 되는 거야?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면 되는 거야. 어디로 갈지 나도 모르겠다. 근데 그렇게 마구잡이로 가면 안 되잖아. 여기서 이거 갖다가, 응? 이것보다 찔끔 올라갈 때 갑자기 이걸로 갈아타고 이런 짓을 사실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하거든. 근데 보통 문제는 뭘 줘? gx의 연속 조건을 줍니다. 아무렇게나 갈아타지 말아라. 근본도 없이. 그래서 여기 갔다가 여기로 갑자기 우리가 점프하는 건 안 되고 그냥 여기서 출발을 했으면 연속 함수라면 그냥 이렇게 고스란히 가줘야 된다. 이런 룰은 따라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gx가 연속 함수 조건에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이 함수를 선택해야 되는데 gx는 연속이에요. 이런 얘기가 들어있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분석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왼쪽은 못 그리거든. 하지만 오른쪽은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그려볼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자, 축을 회전시켜서 이렇게 y축을 잡고요. 이렇게 x축을 잡고요. 자,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그리겠습니다. 자, 그럼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지금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1에 찍혀있는 녀석이고 자, 0,0을 지나죠,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자,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합성함수를 편하게 보기 위해서 축을 회전시킨 모습이고 자, 요 녀석에 따라서 이제 자, 누구랑 합성했다고? fx랑 합성했다고. 그래서 여기 fx 3차 함수를 여기다 이제 위에 얹어줄 생각이고요. 자, 정보를 좀 봅시다. 그래서 이 녀석 정보를 뒤져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gx는 g ln 2분의 5와 같고요. 그 다음에 g 프라임 0은 0이다. 딱 이거 두 개 줬어. 자, 그러면 잘 봐봐. 자, 항등식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값을 넣었을 때 같이 성립해야 되고요. 여기다가 이 값을 넣었을 때도 같이 성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함수랑 요 함수는 어차피 같은 함수니까 일단 x를 어디랑 어디로 보내봐? 2분의 5, ln 2분의 5랑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함수값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x를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낸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자, f.gx는 자, 여기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f 몇이 되죠? 마이너스 1이 돼버리죠, 그죠? 자, 요 녀석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뭡니까? 요 녀석의 f 값이랑 요 녀석의 f 값이 같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어떤 값이 있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자, 이번엔 어디로 가요? x를 ln 2분의 5를 넣어봅시다. 자, 그러면 f g ln 2분의 5를 넣어요. 자, 여기다 ln 2분의 5를 넣으면 f 2분의 3이라고 이거죠. 자,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고요. 자, 근데 뭐라 그랬어?
요 녀석의 값이랑 요 녀석의 값이 어때야 됩니까? 이 안에 있는 gx랑 gln 2분의 5 값이 동일하니까 같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정보를 얻어요? 이 둘이 같다는 정보를 얻습니다. 항등식은 항상 원하는 녀석의 정보를 이 왼쪽에 있는 녀석의 정보를 치환해서 이렇게 끌고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fx가 지금 마이너스 1과 2분의 3에서 높이가 같다는 걸 압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쯤 되겠습니다. x가 ln 2분의 5쯤 찍혔을 때 y가 2분의 3인데요. 요 2분의 3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의 높이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얻을 수 있어요. g' 0이 0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요 녀석을 이제 미분해보겠죠, 그죠? 자, 그러면 g'x f' gx 2x f'. 자, 합성함수 미분을 한 모습이고, 자, 여기다 이제 0을 때려 넣어요. 그래서 0을 때려 넣으면 여긴 0이 될 거고요. 이 녀석은 1이 되니까 얘가 0이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다? f'0이 0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차 함수에 대한 대형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정보는 뭐냐면 f-1과 f2분의 3이 같았다는 거고요. f'0이 0이라는 사실이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는 사실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가진 걸로 이제 함수를 좀 미약하게나마 꾸려본다면 문자 두 개로 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fx가 1차는 개수가 이제 0이니까 x 세제곱 a 안 써야겠나 이거? a 없지 그지? ax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없고요. c 이렇게 끝나버릴 겁니다. 그죠? 자, bx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1과 2분의 3을 넣었을 때 같다는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문자를 하나로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a가 나와버리네. 그래. 자,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두 개를 같다고 하니까 4분의 5에 있는 마이너스 8분의 35가 되면서 자, 7, 2,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fx가 구해집니다.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였어요. 그쵸?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정보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자, 이 정도 알았으면 됐고요. 자, 그러면 fx를 이제 요걸 토대로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자, fx. 자, 0에서 우리가 그 값을 가지고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내가 뭐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1과 2분의 3에서 높이가 같았단 말이지. 그래서 뭐 이쯤 그린다면 마이너스 1이 있고 2분의 3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잘 봐. 자, 여기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머지 한 근도 알고 싶어. 자, 세근의 합 스킬을 써요. 자, 세근의 몇이요? 2분의 7이죠, 그죠? 자, 2분의 1 몇이 나왔지? 2분의 1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한 근은 자동으로 뭐다? 3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근이 3이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해야 되는 건 우리가 gx를 추론하는 일이 되겠다. 그래서 gx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녀석이냐. 그래서 이제 gx에 대한 정보를 모아봅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지금 현재 어디냐면 g' ln 2분의 5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g ln 5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 x좌표가 ln 2분의 5일 때랑 ln 5일 때를 좀 분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fx가 이렇게 생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요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어떻게 온 녀석이었냐면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쫙 진행하는 지수함수였잖아, 그지? 그래서 이 녀석의 경로를 한번 노란색으로 그려줄게요. 이 녀석의 경로는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왔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였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가 쭉쭉쭉쭉 가가지고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하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만 궁금하냐면 일단은 요 정도까지만 가봅시다. ln 2분의 5. 그래서 아까 ln 2분의 5에 찍히는 녀석이 어디였죠? 2분의 3이었죠. 그죠?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일 때가 x좌표가 ln 2분의 5였습니다. 그래서 ln 2분의 5까지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 x제곱 마이너스는 단조 증가함수니까 증가만 해야 돼요. 이쪽 방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 녀석의 경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이 gx에 대한 얘기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경로의 선택인데 다만 뭐만 같으면 된다고? y좌표만 같으면 된다니까. 그래서 y좌표만 같으면 돼요. 그럼 얘가 여기 있을 때 얘는 어디로 시작하면 되는 거야? 2분의 3에서 할래? 3에서 할래? 마이너스 1에서 할래? 이 세 개의 선택지만 놓여있다고. 이 선택의 순간이 놓여있어. 그래서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서 끝낼지 그거에 대한 경로의 선택의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알고 있는 정보로 갈 건데요. 자, 사실은 요 정도만 가지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나머지를 하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정보가 하나 더 있는 x좌표를 찾아본다면 0이에요. 자, 0이라는 x좌표가 내가 정보가 하나 더 있는 정보가 되겠고, 그래서 0에서 좀 관찰해 봅니다. 저 녀석을 0에서 관찰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에 0을 대입해봐. x에 0을 대입해 본다면 제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f g0은 저기다 0을 대입하면 f 0이 될 거예요. f0은 어딘지 알거든요. 여기가 0이었거든요. 여기가 0이었거든요. 자, 그럼 0에서 이제 높이가 똑같은 곳에 G0을 찍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G0도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G0은 여길 찍을 것이냐, 여길 찍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내가 골라내야겠는데, 자, 일단 여기 근부터 구해볼게. 여기 근은 뭐가 될 거야? 세근의 합이 2분의 7이었으니까 얘가 2분의 7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0일 때 이 녀석이 2분의 7로 갈 것이냐 0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선택이 남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힌트를 뭘로 잡을 거냐면 G'0이 0이라는 사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fx를 내가 알기 때문에 이 녀석에다가 생으로 한번 대입을 해보겠다. 그래서 gx는 gx 그대로 쓰지만 이 녀석을 당분간 편의성을 위해서 hx로 치환해서 한번 대입을 해볼게.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보면, 자, 제가 이렇게 될 거야. g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7 g제곱 플러스 c는 h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7 h제곱 플러스 c가 될 것이고요. 자, 이걸 한쪽으로 밀면은 c가 사라지면서 자, g 마이너스 h로 묶이고, 자, 여기서 g제곱 플러스 gh 플러스 h제곱 튀어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7에 g제곱 마이너스 h제곱이었던 거였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7에 g 플러스 h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는요. 자, 이 소리는 뭐가 되냐면 이 gx가 누굴 선택하냐요? 항듯이 나온다. gx가 hx를 선택하거나 혹은 이렇게 무서운 녀석의 어떤 함수에서 탄생하거나. 자, 그래서 gx가 hx랑 똑같이 간다는 거는 이 노란색 경로를 그대로 간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경로를 선택한다는 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여기랑 다른 이쪽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간다는 거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두 가지의 경로 중에서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만 남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gx가 hx랑 똑같다고 가정해서 한번 가봅니다. 자, 만약에 똑같다면요, 적어도 이 구간 안에서 요거였다면, 전 구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딱 마이너스 1에서 2분의 3까지 갔던 요 구간이요. 요 구간에서 얘랑 같은 경로를 선택한다면 G'0이 1이 나와서 모순이 됩니다. G'0은 0이어야 되는데 같은 경로를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노란색인 경로를 선택하지 못합니다. 선택하지 못하고요. 그럼 잘 봐봐. 자, 대응이 돼야 돼요. x가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여기서 옵니다. 이거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온 녀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진행해서 얘는 어디서 왔다고요? x가 ln 2분의 5에서 온 녀석이에요. 자, 그럼 이거랑 동등하게 높이가 동등하게 와야 할 거고요. 여기는 어디서 온 거죠? x가 0에서 온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해당 포인트에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요. 적어도 마이너스 무한대랑 0이랑 ln 2분의 5에서 이거랑 높이가 똑같은 녀석의 gx 경로를 선택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녀석이 이렇게 똑같이 잡혀 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 자, GX는 연속 함수고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랑 ln 2분의 5일 때가 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0인 녀석이 아까 이 경로를 따르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0일 때 누굴 따라야 된다는 거? 2분의 7을 따라야 된다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GX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옮겨서 얘기를 해보면 이 녀석은 어디서 왔다? X가 몇일 때 왔다? 0일 때 왔다는 겁니다. G0이 2분의 7이어야 된다. 이 녀석은 여기서 온 녀석이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출발해가지고 0까지 갔다가 ln 2분의 5까지 갈 겁니다. 이렇게 노란색 경로만큼 이렇게 진행시킬 거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선택을 어디서밖에 할 수 없다? 자,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어떤 선택이 있다고? 니를 고를래? 너를 고를래? 너를 고를래? 이거 세 개 중에 하나 골라줘야 되는데 여기서도 너를 고를래? 너를 고를래? 너를 고를래? 이 선택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왔을 때 0일 때 어디로 간다고? 2분의 7로 간다고. 자, 그러면 이 노란색이랑 함수값이 계속 동등하게 가야 된다니까 요 녀석이 요만큼 가면 얘도 요만큼의 높이에 있는 녀석에 가야 되고 요만큼에 있으면 얘도 똑같은 높이에 있는 녀석으로 가야 되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하면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다니까. 똑같은 거 안 된다는 거 보여줬어. 프라임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그치? 자, 그럼 2분의 3에서 출발한다면 어떻게 가는 거야? 2분의 3에서 출발한다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왜? y좌표를 동등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 얘가 이만큼 진행했을 때 얘도 y좌표가 이만큼 올라가야 된다고. 이것도 안 돼. 왜? 결국은 우리가 0일 때 어딜 들려야 되는데 여기 2분의 7을 들려야 되거든. 연속함수라서 안 된다고. 그래서 어디서 출발해서 3에서 출발하는 경로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고 3에서 출발해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이 녀석 어떻게 갔다? 이렇게 올라갔다. 여기를 찍고 내려온다 이 녀석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ln 2분의 5인 순간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랑 똑같으니까 얘는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한번 하면서 끝난다. 이게 GX에 대한 함수의 움직임이다. 라는 게 됩니다. 자, GX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럼 GX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건 이제 계산이지, 그래? 그래서 이 녀석의 값을 구해줘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돼요. 어디를 지우냐? 지울 데가 없어. 어디를 지우지? 여기를 지워도 되나? 여기를 지워도 되겠지? 열어놓을게. fx만 살리면 되지. 자, 여기까지 왔고요. 자, 얘는 20분을 걸고 푸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맞추고 싶으면은 1시간 20분 안에 나머지를 다 끝내놔야 돼. 그리고 20분을 온전히 여기다 쏟아야 돼. 그래도 풀릴까 말까. 알겠지? 자, 항상 그런 전략을 짜야 돼. 그래서 만약에 앞에서 시간 페이스가 안 나와. 그럼 빨리 버려야 돼. 내가 풀 수 있어도. 이거 절대로 20분 안에 풀 수 있게 안 줄 거라는 거야. 알겠죠? 자, 할 게 진짜 많다고. 그러니까 고인물들을 위한 문제야. 자, 그러면 자, 이 녀석을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이제 뭘로 끝낼 거냐면 G 프라임 저것만 구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아까 합성함수식 갑니다. G 프라임 X, F 프라임 GX는 2의 X, F 프라임 2의 X 제곱 마이너스 1에서 X에 ln 2분의 5를 넣을 겁니다. 그럼 G 프라임 ln 2분의 5는 F 프라임 G ln 2분의 5인데 G ln 2분의 5가 아까 2분의 7인 걸 구했습니다. 얘가 2분의 7인 걸 구했어요.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계속 2분의 5를 넣어요. F 프라임 2분의 3이 되고요. 계산을 위해서 F 프라임 X를 구하면 3X 되고 7X가 될 것이고, 자, 여기다 이제 계산을 해주면 이 녀석이 나와요. 그래서 열심히 계산을 하면, 계산할 시간이 없으니까, 자, 마이너스 16분의 25가 나옵니다. 이 녀석이. 대입만 해보면 돼. 대입하면 이 녀석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 뭐 알려달라면 G LNO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LNO. 자, 이 녀석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아까 경로를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자, 경로 어떻게 갑니까? 자, LN5까지 진행해야 됩니다. LN5까지. 그럼 LN5면은, 자, X가 LN5면 이 녀석 어디까지 갑니까? X가 LN5면 어디까지 가요? 4까지 가죠, 그죠? 4까지 갑니다. 4는 여기에요. 여기에요. 여기가 LN5예요. LN5일 때 여기를 찍는다고.
4를 찍은다고. 그러니까 지금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어떤 경로로 온 거야? 쭉 단조 증가했던 이런 경로로 온 겁니다. n의 5까지 해서. 그래서 이 녀석도 그런 루트를 밟아줘야 되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갔는데 사실 여기는 대응점이 몇 개밖에 없죠? 얘는 이 녀석과 대응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녀석의 값과 이 녀석의 값은 어때야만 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얘는 gx가 이때는 뭘 따를 수밖에 없다?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ln 5일 때는 같은 값을 갖습니다. 4가 됩니다. 여기까지. 가자.